오늘 아침 일라디오. 사과나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요즘 과수화상병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가까운 곳에서 발병 소식이 들려오면 가슴이 철렁하실 텐데요. 여기에다 돌발 해충도 작년보다 빨리 나타날 것 같다는 예측에 조심 또 조심하면서 과원을 돌보고 계실 겁니다. 과수화상병이 고약한 건 일단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한 번 발병하면 나무 전체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3년 동안은 다시 식재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치료약과 예방약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농민들의 이런 애타는 마음을 악용해서 있지도 않은 가짜 과수화상병 치료제를 광고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시기에 특히 피해 농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과수화상병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예방약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성분의 살균 효과를 강조하는 허위 광고에 피해 입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5월 1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드리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빵 좋아하시는 분들, 초록색 앙금이 든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도 좋아하시죠? 이 초록 앙금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이것인데요. 설탕에 절여서 푹 삶은 이것을 으깨면 보기에도 좋고 달고 맛있는 초록 앙금이 됩니다. 영양소를 따져보더라도 밀과 이것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다니까 오늘 간식은 이것 앙금이 든 빵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것은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가장 풍부해서 꼬투리채 삶아서 먹기도 하고 밥에 넣거나 각종 채소 조림에 넣어 먹기도 하는데요. 도시농부들의 텃밭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인천 계양, 경북 고령, 충남 예산과 전남 보성 등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치기 쉬운 화요일 노래 힌트 드릴게요. 완두 어때요? 다들 완두 잘 들리시나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부터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이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가 올해 새롭게 시행이 됐습니다. 아마 기존의 초고분리직불제와 함께 그 경영이양직불제 그리고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직불제 등으로 해서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수산물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원래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직불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업인들이 또 준수해야 할 사항은 뭔지 등에 대해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한 2만여 명 정도 되니까요.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은 총 1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경영 이양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의무교육 이수 대상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9월까지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 포털 검색창에서 수산교육 포털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해당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9월까지 한 번 받으시면 되는 1강으로 구성된 강의인데 이 교육을 그럼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첫 해인데 올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은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이 되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어서 또 이수하지 않으면 20% 그리고 3년 차에도 만약에 하지 않으면 무려 40%가 감액이 됩니다. 이 점을 특별히 좀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그리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직불금을 신청할 당시에 기재한 연락처로 일주일 이내에 모바일 교육 수강 안내문이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발송되는 안내문 내에 있는 차시별 교육 링크를 클릭을 해서 수강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네. PC를 이용할 경우에는 포털 검색창을 통해서 수산교육 포털로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이 본인 인증 로그하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여기에다가 직불금 신청 정보와 동일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신 후에 나의 강의실에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직접 거기서 볼 수가 있게 돼 있군요. 그런데 이게 연세 많은 분들은 온라인 교육이란 게 참 익숙하지 않으신데 직접 가서 받는 그런 교육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일단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 교육을 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여건은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오프라인 교육도 20여 회 이상 일단 예정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6월 정도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이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고요. 그러면서 같이 지자체와 일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교육은 9월까지 24시간 하루 종일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만약에 추가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관련 상담센터 1600-3256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 얘기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게 바로 무 배추 가격인데 그간 오름세였던 배추 가격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1월 상순에 이제 프로덕션 한파로 인해서 월동 배추 공급량이 감소했고요. 그래서 지난 3, 4월 도매 가격이 10kg을 기준으로 해서 만 원대를 넘기며 이게 1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비축 물량이 시장 방출이 있었고 또 4월 이후부터는 봄배추의 시장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이달 상순 도매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달 초순 평균 도매 가격은 10kg을 기준으로 해서 8,600원대 정도로 형성을 했는데요. 이게 1월 평균인 5,900원대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년 동기에 형성이 되었던 13,800원에 비하면 40% 가까운 하락세를 또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월동배추에 이어지는 작기는 시설 봄배추 또 노지 봄배추인데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밝힌 건데요. 올해 시설 봄배추 생산량은 5만 9천 톤 정도, 전년 대비해서 한 11.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기인 노지 봄배추도 27만 2천 톤 정도가 생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전년 대비 7.3%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달 그리고 내달 출하량도 전년 대비 각각 15.8 그리고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비축하고 있던 수산물들 어제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내달 9일까지 명태, 고등어, 그리고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름멸치 같은 정부 비축 수산물 6종, 총 5,395톤이 시장에 공급이 됩니다. 비축 수산물은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홈쇼핑에 우선 공급이 되는데요.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소식 하나 좀 더 전해드리면은 수도권 가장 큰 이제 수산시장이죠. 이 노란진 수산시장에서도 회식당, 그러니까 이 회식당이라는 곳이 노란진 수산시장이 2층과 5층에 한 25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용 대금을 무조건 20% 할인하는 행사, 이것을 오늘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른 곳은 할인이 안 된다는 점도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봄비가 진짜 유난히 많이 내리는 느낌입니다. 저수율도 충분하다고 하고 작물 생장하는 데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호우주의보 내릴 정도로 일부 지역에는 비가 많이 쏟아져요. 이럴 땐 또 걱정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올 봄은 정말 비가 잦습니다. 장맛비 같은 비가 사흘 연속 내렸는데요. 논에 물대는 철이라 논농사에는 단비에 해당되는데 밭농사의 경우에는 봄비가 또 반갑기도 하지만 사흘 이상 비가 내리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파종한 씨를 쓸어내리거나 안에서 곪아서 싹이 죽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작년에 참깨를 파종할 때도 이렇게 비가 잦아서 씨를 여러 번 다시 뿌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수확할 때도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려서 제대로 수확을 못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농사에도 많은 공부와 또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며칠 동안 이어내리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군요. 예전에는 그래도 절기도 있고 이맘때 비가 얼마나 내리고 또 기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젠 이런 것도 너무 변화가 무쌍해서 농사 현장에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 내리기 전엔 또 7월 더위라고 부를 만한 기온이 찾아왔었잖아요. 내일도 기온이 제법 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기온의 변화도 정말 유심히 살펴야겠죠. 네, 이런 기온 변화를 세심하게 좀 살피셔야 되는데 특히 이런 변화에 병해충이 굉장히 극성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비 오기 전에 기온이 크게 올랐을 때 올해 심어야 될 모종 고추나 가지, 토마토 같은 열매 채소를 심었는데요. 이 병해충 관련해서는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고추와 토마토, 가지, 텃밭 농사 짓는 도시농부들의 단골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열매 열리는 걸 보는 재미가 있고 또 따는 재미가 있는 그런 작물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고추는 텃밭의 단골 작물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표적인 경제 작물이기도 합니다. 경제 작물이란 단어가 있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 작물이라는 뜻은 풋고추나 고춧가루와 같이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높은 작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텃밭에서도 또 모두들 각자 선호하는 맛의 고추를 심어서 텃밭에 아주 귀중한 선호 작물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음식점만 가도
매운 거 달라는 사람도 있고 안 매운 거 달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고추 매운맛이 또 다 같은 맛은 아니잖아요. 네, 고추는 원산지가 남미 지역입니다. 후추를 생산하는 인도를 찾기 위해 서쪽으로 항해에 나섰던 콜럼부스가 힘들게서 발견을 했는데요. 후추와 같은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빨간 후추라는 뜻으로 레드페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이 아니었나 봅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인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동양에서 널리 재배됐는데 서양에는 나중에 재배되기 시작해서 서양 사람들은 고추 원산지를 동양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 또는 이제 후기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먼 길을 와서 우리는 조선 중기 후기부터 먹었던 고추. 아, 이걸 이제 텃밭에서 다들 키우고 계신 건데 보통 그 해에 심어서 거두고 뽑아버리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여러 해에 걸쳐 수확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부 열대지방이나 시설하우스 안에서 온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나무로 자라서 수년에 걸쳐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농진청에 견학을 갔다가 나무 고추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사계절이 분명한 지역에서는 1년생으로 주로 재배하게 됩니다. 네. 원산지인 남미 지역에는 색상 그리고 모양, 맛에 따라서 다양한 고추가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볼 수 있는 품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시중에서 판매된 고추만 봐도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붉은색이 선호되다 보니까 붉은색의 고추가 많이 재배되고, 네. 맛도 첨가용으로 대표되는 오이 아사기 고추와 매운 고추로 대표되는 청양고추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는 품종들도 있고요. 요즘은 토종고추 뿌리 쪽 대목에 시판하는 육성용 줄기를 접수 삼아 접목한 모종을 만들어 재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종 뿌리 쪽에 시판되는 거를 접목을 한다. 그런 방법도 가능하군요. 네, 육묘 기간이 90일가량으로 길어서 본잎이 3장에서 4장 정도 나왔을 때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고추 대목을 골라서 접목묘를 생산합니다. 육묘 기간 중에 꽃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초기 수확량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맛도 있고 또 기르기도 좋고 수확량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초보 도시농부들도 해볼 만한 방법인가요? 네,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농사로라는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시면 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개라도 좀 도전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지도 한참 됐고 또 많이 하다 보니까 토종 품종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토종 품종이 한 60여 종 정도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토종고추 이름은 대개 지역 이름에 끝에 초가 붙어서 음성초, 수비초, 대화초, 칠성초 이렇게 부릅니다. 네. 매운 고추로는 대화초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맵지 않은 고추로는 사근초, 그리고 고춧가루로는 수비초, 칠성초, 안성초와 같은 고추들이 유명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 사연 많이 오는데 지난해 심었다가 잘 안 됐어요. 같은 자리에 다시 심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 보내주신 분 기억이 납니다. 고추가 잘 되는 땅, 좋아하는 환경이 따로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작년에 심었던 자리를 계속적으로 심게 되면 연작 피해를 아무래도 입게 되죠. 예. 그래서 땅은 항상 바꿔서 심는 게 좋고요. 고추가 좋아하는 토질은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리고 햇볕이 잘 비추는 곳에 심어야 하고요. 특히 배수의 문제 때문에 좁은 일양에 이렇게 심어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옷걸음과 급수를 해줘야 고추가 잘 달리게 되는데, 보통 꽃이 아랫방향으로 피는 이런 작물들은 스스로 꽃이 흔들리면서 꽃가루가 수분이 돼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혹시 고추를 기른다고 한다면 꽃 안쪽을 이렇게 어루만져서
인공적으로 수분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토마토도 마찬가지죠. 고추와 토마토를 실내에서 기르신다면 수분을 이렇게 흔들어서 해줘야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겠어요. 해가 잘 드는 곳은 이제 고추를 키우기 위해서 딱 정해 놓으셔야겠네요. 배수 잘 되는 비옥한 토양에. 그러면 이제 그 수분이 저절로 되려면 통풍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간격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통풍이 잘 되려면 고추나무 사이 간격을 60cm 이상으로 널찍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종 상태는 너무 사이가 벌어져서 이게 너무 빈 공간이 아깝게 보일 수 있겠는데요. 네네. 그럴 때는 사이사이에 열무나 얼갈이 아니면 루꼴라와 같은 동반 작물을 심어주면 고추가 크게 자라기 전에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추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심었던 십자가 작물에 병충해가 달려들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고추만 너무 붙여서 심지 마시고 좀 넓게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수확해 드실 수 있는 열무나 얼갈이 같은 거, 루꼴라 같은 걸 도전해 보시면 고추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것들 아셔야겠고요. 자, 올해 내가 처음이다. 고추에 도전한다. 이런 분들 어떻게 심어야 실패를 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토마토 심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네. 고추 모종을 심을 때에도 줄기의 잎 2마디 정도는 흙 속으로 들어가게 깊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줄기 마디에서도 새뿌리가 돋아 건강하게 기를 수가 있습니다. 네. 거름도 중요하죠, 관장님. 네. 웃거름은 3주에 한 번씩 줘야 하고요. 또 물은 정기적으로 주되 뿌리가 너무 습한 상태에 오래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팡이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철에는 웃거름을 퇴비에서 액비로 바꿔서 잎사귀 뒷면에 살포하는 연면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작물이 비를 한껏 빨아들여서 체액의 농도가 옅어진 상태에서 퇴비 상태의 거름을 뿌려주는 것은 자칫 작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때 주는 액비는 칼슘 성분이 포함된 거름을 줘야 하는데요. 줄기와 열매의 과육에 오는 질병을 막아주기 때문에 칼슘 성분이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장마철에 액비 연면 시비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농가의 큰 걱정은 탄저병인데 올여름에도 없진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좋을까요? 네, 이렇게 비가 오다가 그치면 병해충 중에서 탄저병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요. 액비를 연면 시비해주면서 잎 뒷면에 붙은 오염물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고추를 심으셨다면 고추 모종에서 또 처음 벌어지는 가지에 맺히는 꽃과 그 밑에 잎마디에 생기는 가지순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초기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 벌어진 가지에 맺히는 꽃, 또 그 밑에 잎마디에 가지 이 순 같은 걸 다 제거하라. 왜 이렇게 해주는 게 초기 성장에 도움이 되나요? 밑에서 나오는 가지는 초기에 위로 자라는 것을 방해할 만큼 영양분을 가져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것도 되고 또 밑에서 벌어진 가지는 약해서 열매를 달 때 쉽게 꺾여버립니다. 네. 또 통풍도 방해를 하고 지지대를 묶어주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거하는 게 좋고요. 잎은 두고 대신에 잎은 두고 잎과 줄기 사이에 생기는 새순만 따줍니다. 초기에 아래에 형성된 잎들은 뿌리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남겨두고 나중에 잎에서 작물에서 열매가 맺힐 때쯤 이 밑에 있는 잎들은 따주는 순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주대도 세워줘야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지주대를 세우는 작업은 모종을 심기 전 또는 이제 바로 직후에 일찍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하나씩 지주대를 세우는 방식보다는 줄을 지어서 심기 때문에 모종 세 포기마다 하나씩 지주대를 세우고 녹군을 두 줄로 지그재그로 교차시켜서 작물을 양쪽으로 에워싸는 방식으로 고정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야 하는 고추는 특히 태풍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주대에 박을 때 단단하게 박아주고 또 녹군의 위치도 성장에 따라서
위로 올려가면서 이렇게 묶어주게 됩니다. 네, 애초에 좀 단단하게 지주대를 심고 나서 녹군 위치도 이제 자라는 거에 따라서 계속 좀 새로 해줘야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8477님, 관장님 안녕하세요. 베란다에 고추를 키우는데 키만 계속 크더니 꽃이 피었어요. 키가 덜 크도록 순을 집어줘도 될까요? 하셨네요. 고추는 위로 자라는 수는 집어주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장 그대로 키워야 되고 대신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 안쪽을 어루만져서 인공수분을 시켜주는 일들을 꼭 해야 열매들이 많이 달립니다. 네. 5681님, 저는 텃밭에 청양고추, 꽈리고추, 아삭이, 일반 고추 등을 골고루 심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교잡종이 생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보통 매운 고추하고 안 매운 고추를 이렇게 같이 심으면 네. 매워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네, 이건 교잡, 어차피 씨앗을 받기 위한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잡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맛은 이렇게 서로 닮아가는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8937님, 관장님 텃밭 한 일항에 오이, 고추, 가지 모종을 나란히 심었습니다. 가지 모종에 진딧물이 생겼는데 이게 다른 작물에도 번질까요? 하시면서 진딧물 제거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모든 텃밭 작물은 일부 작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진딧물을 타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 가지에 생겼다면 바로 네. 토마토하고 고추에도 바로 옮겨갈 것 같은데요. 실내에서 만약 기르신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쓰는 그 주방 세제를 물을 섞어서 거품을 세게 낸 다음에 그것을 뿌려주면 이게 강알칼리성이라서 이런 그 진딧물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시 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시에 사는 김옥주입니다. 군산에 시내에 살지만 30분 버스를 타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현재 짓고 있죠. 한 360평 정도 짓고 있어요. 고추도 올해는 한 450개 정도 심었고 마늘도 많이 심었고 생강도 심고 땅콩도 심고 골고루 옥수수며 모든 걸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모내기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해요. 물을 가득 채워야 모내기를 하거든요. 그 로타리라고 해요. 판판하게 해놨고 물 가득 채우고 해놓은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모내기를 하죠. 논은 그래도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논보다도 밭이 힘들어요. 요즘에 이제 풀과의 전쟁이 비가 자주 오니까 풀이 더 잘 크는 것 같아서 풀을 거읍에 매일 매다시피 하지 또.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저는 신랑 밥 해주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오늘은 내가 뭘 할까 계획을 세고 가요. 또 새참으로도 저 혼자 먹는 새참으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개떡도 쪘고 과일 한 조각 가져가면서 먹는 재미도 있고 여름에 같은 데는 오이를 따가고 오이를 쓱쓱 문대요. 시칠 것도 없고 어디 밭에서 그늘 밑에서 그 먹는 재미도 얼마나 흐뭇한데요. 그 방울토마토 막 여름놈 바로 그 자리에서 따서 먹으면 이래 사서 먹는 것도 맛이 틀려요. 제가 나이 들어가서 제일 행복한 게 시골에 내가 할 수 있는 농사가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하죠. 또 다 동생들한테 나눠주고 형제들 나눠줄 때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주름도 덜 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바람이랑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해서 이 농사를 더 지을 수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소망입니다. 애청자 전북 군산의 김옥주님의 농사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고추, 마늘, 생강, 땅콩, 옥수수 드실 만큼 정말 다 키우고 계신다고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정말로 전해집니다. 모내기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물만 가득 찬 논에 이제 곧 벼가 잘 자라서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즐겁게 일하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만큼 논과 밭에 알찬 수확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쁨 가득한 한 해 농사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하신다고 하니까 더울 때 체온 조절 잘 하시면서 안전하게 농사 지으시기 바랍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모처럼 이맘때의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대전 25도, 광주 24, 대구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영남 지방에는 아침과 오후 한때 5mm 정도의 비가 살짝 지날 수 있겠습니다.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중부 내륙 곳곳엔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운전하는 분들은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41주년 5.18 아침입니다. 어제 전야제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보수정당 인사들이 참석을 했다고요? 네, 올해 5.18 기념행사의 주제는 5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맞추다 였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했던 5.18 기념식이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다만 올해도 이 시민들의 참여하는 이 금남로 행진 등은 취소가 되고 이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열린 5.18 관련 행사 중에서 눈에 띈 장면은 이 보수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유족이 주최한 추모제에 참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추모제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제사로 보면 되는데요. 이 5.18 유족회는 이 추모제에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두 의원이 5월 단체의 공법단체 승격을 돕는 등 진전성 있는 사과와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이 보수정당 인사가 추모제에 초청을 받은 건 41년 만에 처음이고 유족들은 어제 참석한 두 의원의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야제에서는 군부 독재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분들이 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경주에 소재한 그 위덕대 박훈탁 교수가 이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위덕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가서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은 그 우리들의 5월을 주제로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임을 알리고 5.18 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기념식은 헌화와 분향, 그 기념 공연 등 45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해서 기념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죠. 어제 월요일이었는데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네, 어제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9명이 나왔습니다. 보통 휴일에는 검사 건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 월요일, 화요일 확진자 수가 확 줄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보다 많고요. 그 지난주에 비해서는 156명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이 월요일 확진자만으로는 1월 4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500명대에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완화하고 또 영업시간 제한에 예외를 두거나 다른 시설에서 금지된 조항을 접종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네. 다만 현재 7.3% 수준인 접종률이 최소 25% 수준에는 도달해야 하고 또 고위험군에 대한 면역 효과가 나타나게 될 때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해외여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면적 여행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괌에 갈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사실무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노래방 업주의 신상이 공개됐죠? 네, 인천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이 주점 주인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는 34살 허민우인데요. 위원회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라면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침해보다 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8만 원 덜 냈다는 이유로 A씨와 다투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앞서 허민우는 A씨가 주점을 떠났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경찰이 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 등을 찾으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A씨가 사망 당일 이 시비 끝에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당시 A씨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를 이유로 격리된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해서 군이 비판을 받았는데 해명을 하다가 더 논란을 키웠다고요? 네. 이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 군에서 지급한 도시락 사진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난 14일 이 계룡대 예하부대 격리병사들에게 지급된 아침 식사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는데요. 예. 밥이 있는데 이 밥 옆에 그 여러 반찬 칸 중에 딱 하나에만 반찬이 담겨 있었고 그 반찬이 바로 볶음김치였습니다. 그리고 건더기 하나 없는 오징어국 그리고 김도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제보자는 그러면서 이 집에서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뭐 군대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썼고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1000개 가까이 달리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국방부가 댓글로 해명을 달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지난 14일 이 계룡대 직할 부대에서 제공된 격리 장병용 도시락 사진을 확인해 보니 이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제공됐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정상 도시락을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네. 그런데 볶음김치와 함께 김치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계란찜 하나가 같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라는 비판이죠. 이 국방부는 이런저런 논란에 고기 반찬을 늘리겠다고 하는 등 이 대대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는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 CEO가 이제 테슬라 얘기보단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얘기로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다라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글에 정말이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디드라는 한 단어였는데요. 이 코인 시장이 이 6글자 때문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6천만 원이 훌쩍 넘던 이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지금 수백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시시각각 떨어지고 살짝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영끌을 해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12일 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방침을 돌연 발표하면서도 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불과 나흘 만에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머스크의 댓글만으로 이 비트코인 처분을 암시했다고 보기에는 이 불확실한 점도 있고 또 이후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인 시장은 이미 크게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 감독을 시작했다고요? 네,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본사부터 현장까지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의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감독하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첫 차례이고요. 그동안 2차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2월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철판에 부딪혀 숨진 데 이어서 이달 8일에는 노동자 1명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지난 5년간 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20건에 달합니다.
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 등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감독이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어서 내년 법 적용이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LH 사태 때 주범으로 지목됐던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렸던 LH 직원 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강 씨는 LH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했고요. 그때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개발 예정 지역을 알려주면서 투기를 유도해왔고요. 경찰은 이 강 사장이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자리에 희귀수종인 왕벌을 나무를 빽빽히 심어서 보상금을 많이 챙겨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사람을 가리켜 실향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한국 전쟁 때문에 실향민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 속초시에는 6.25 전쟁 당시 북에서 내려온 피란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아바이 마을이 있습니다. 또 실향민 문화촌이라는 곳도 조성돼 있어서 실향민들에게는 옛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체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